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시연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통일부는 지난 2일 통일부 창설 4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은 통일부 창설 48주년을 기념하고 직원들의 소속감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이날 홍용표 장관은 통일부 장기 재직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일 남서울대학교 아트센터에서 탈북 청년 작가 강춘혁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김영석 차관은 전시회에 참석해 강춘혁 작가를 격려했습니다. 강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탈북 경험을 바탕으로 허상, 평화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강 작가는 작품을 통해 북한의 참상을 표현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북한 인권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북한인권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해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라며 정부도 북한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행복한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처럼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감미로운 음악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치료약이 되기도 하는데요. 탈북 청소년과 국내 정상급 연주자가 함께한 오케스트라가 창단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라딕스 오케스트라를 만나보시죠. 우리의 통일 연주 들어보시겠어요? 저마다 독특한 음색을 가진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감미로운 선율.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마음의 치료 받아보시겠어요? 감미로운 음악 소리를 따라간 곳은 서울의 한 음악 연습실. 한눈에 보기에도 대규모인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화음을 맞춰 연습 중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다른 오케스트라에는 없는 특별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양주시립교향악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 학생들 바이올린 가르치고 있습니다. USP 챔버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연주하고 있어요. 바로 정상급 남한 연주가들과 탈북민들이 만나 이루어진 남북 오케스트라라는 점입니다. 선생님이 중간에 저를 많이 가르쳐주고 이 박자가 어떤지 이 음이 어떤지 다 가르쳐주셔서 좋아요. 탈북민들한테 보여지는 것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자선이라든지 아니면 후원 이런 개념으로 그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갖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가치를 갖다가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보답을 어떻게 하면 그들과 동등하게 나눌 수 있을까? 저희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준다는 게 아니고 소리로서 일단 이런 저희들의 생각을 갖다가 얘기를 해보자라고 기획을 했고 그래서 처음으로 조직을 한 게 그러면 오케스트라를 지난해 11월 탈북민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면서 라딕스 오케스트라가 창단됐는데요. 하지만 문화의 차이가 있는 만큼 둘의 화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F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서 쓰는 용어로는 포르테라고 불러요. 포르테. 뜻은 세게. 플랫이랑 샵 같은 거 쓰는 걸 대조, 소조? 이런 용어를 쓴다고. 대조소조. 저희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라서. 북한에서는 이거 북한식으로 그냥 조선말로 그냥 해요. 근데 여기서는 다 외래어라기보다도 이게 용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되게 좀 힘들었어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이제 코드 찝는 것도 우리는 여기는 A 코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는 A 대서 서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막 뭐 C 코드 집으라면 코드가 뭐지? 네, 잘 몰라서 박자도 엄청 달라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박치인 줄 알았어요. 네, 박자가 다르더라고요. 간단한 음악 용어부터 박자까지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북한은 되게 이제 그 예술 분야 자체가 이제 스파르타식 교육이 많아요. 연주하는 과정에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 그것이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무대 위에서 악보를 보고 연주한다는 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조건 악보를 다 외우고 무대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음악에는 국경도 장벽도 없다고 하죠. 악기가 만들어내는 선율에 몸을 맡긴 채 연주하다 보니 남북의 차이는 금세 사라집니다. 쓰는 말이 다르고 이렇게 음악 용어도 다른 걸 쓰지만 그래도 이렇게 확실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음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감동스러워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오케스트라 연주는 참 생소한 공연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화음을 맞춰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오케스트라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두 개의 악기 중 현악기 중 가장 높은 음을 낼 수 있는 바이올린은 어떤 것일까요? 유사하게 생겼지만 왼쪽은 바이올린, 오른쪽은 바이올린보다 조금 큰 비올라입니다. 두 가지 악기 중 가장 낮은 음을 내는 콘트라베이스는 무엇일까요? 다른 악기의 연주를 도와 미세한 음의 차이를 보여주는 악기들. 왼쪽은 첼로, 오른쪽 악기는 콘트라베이스랍니다. 저걸 어떻게 들고 다니나 생각되는 게 베이스고요. 그거보다 조금 작고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크기 정도의 악기가 첼로고요. 첼로는 중저음을 나타내고요. 베이스는 아주 저음. 각자 다른 음을 내는 악기 하나하나가 모여 웅장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오케스트라의 매력인데요. 라딕스 오케스트라는 석 달간의 연습 끝에 지난달 첫 번째 창립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화합의 연주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도 관객들에게도 새로운 감동을 만들었습니다. 북에서 와서 이게 남한 연주자분들하고 음악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통일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정말 그 연주하는 전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꿈같이 황홀한 시간이었어요.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이런 단어 말고 음악이라는 용어 하나만으로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런 아이들을 조금 많이 영입해서 멘토와 멘티의 과정을 좀 거쳐서 이렇게 한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라딕스 오케스트라는 남한 적응을 어려워하는 탈북민들에게 좀 더 많은 음악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많이 못 찾아뵌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더 저희가 정성껏 모셔서 더 좋은 오케스트라 만들어서 탈북민들도 이렇게 훌륭한 연주를 같이 우리와 할 수 있다. 그런 걸 갖다가 많은 연주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는 오케스트라의 모습은 우리 남북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갖고 있지만 함께 조화를 이뤄 살아갈 통일의 그날을 생각하며 라딕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계속될 겁니다. 지난주 베를린에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린 탈북 청년들의 합창 잘 들으셨나요? 이번에도 청년들이 아주 특별한 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탈북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보시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언제나 관광객들로 붐비는 이곳. 우리가 여기서 우리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곳에서 들려주는 통일을 향한 노래.
베를린 장벽과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공연을 끝낸 청년들을 특별한 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바로 과거 독일의 분단 원인과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독일 SED 독재 청산재단입니다. 사실 독일의 통일은 분단 40년 만에 아주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죠. SED 독재청산재단은 지금까지 통일의 과정을 설명하며 구동독 시절 공산주의 독재를 극복하게 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구동독 독재 시절을 경험했던 개인들이 당시의 경험을 기록하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재단에서는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 자료보관실도 공개했습니다. 자료보관실에는 독일 분단 당시 동독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이 남긴 일기와 편지, 그림 등 개인의 기록들이 최소 100만 장 이상 보관돼 있습니다. Und hier ist gezeichnet, wie dort zum Teil auch gefoltert wurde. 통일 후 서로 다른 체제를 청산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곳에서 청년들은 다가올 통일 한국에서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미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사람은 없지만 몸은 사라지지만 증거원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후대들을 위해서도 교육자료로서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베를린에 있는 하일란드 한인교회, 독일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청년들은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공연을 하는데요. 바로 파독 간호사와 광부 어르신들입니다. 1960년대 우리는 같은 분단국이었던 서독에 지원을 요청했고 서독은 광부와 간호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비록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고국을 떠났지만 독일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동질감을 느낀 청년들은 고향의 노래를 선물합니다. 그들에게 독일이 제2의 고향이 된 것처럼 청년들에게도 남한은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향한 뜨거운 갈채와 응원. 그것은
청년들이 헤쳐온 지난날의 아픔에 대한 위로와 앞날을 위한 격려였습니다. 참 좋았어요. 그 고향 생각이 날 정도로. 고향의 노래 부르니까 나이 80에 무척 고향이 그립고요. 이번 스케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잘 전달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도 통일에 대한 그 울림이라든가 바람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메시지들이 청년들은 독일에서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고 그들을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희망할 때까지 청년들의 노래는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